거짓말로 그럴듯하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짜 다스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불패라고도 하지만은 가짜 다스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패는 필유되고, 그럼 패를 유지하려면 지 혼자 못하니까 패건을 데리고 와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패권적. 패건 데리고 와서 가짜를 동원해갖고 지배하는 사람은 필유되고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집단, 큰 나라라고 하는 공적인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청와대를 잡고 있다가 다시 대통령 돼갖고 모든 패거들 검찰 전부 동원해갖고 지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다시 말하면 윤 대통령 같은 건 혼자 못하니까 대국 검찰 조직이라고는 대국이 큰 국가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패자는 마음으로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허세로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허세를 동원하기 위해서 나라라고 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덕행인자는 마음으로 다스려 가지고 덕화로서 이 사람을 마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는 사람은, 즉 인을 행하는 사람은 왕이다. 임금왕자는 왕은 여기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왕자다, 왕도자다. 그래서 여기 왕은 왕도, 다시 말하면 왕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왕자를 왕도자로 그냥 기도자를 하나 넣으면 더 뜻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왕도를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은 왕은 불대대, 큰 힘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걔는 필요로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옛날에 있어서 이 타왕은 이 70리로서, 그 다음에 문왕은 이 100리로서 100리 갖고 천하를 다스렸다. 70리로 천하를 다스렸다. 그 뭐냐?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한테, 덕화로 다스리는 사람한테는 큰 덩치, 나라 땅덩어리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꼭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왕은 100리로서, 타왕은 70리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기초를 삼았다 말입니다. 이력 복인자, 힘을 가지고서 사람을, 복이란 말은 복종시킨다, 지배하는 사람은 비신복냐, 마음을 통해서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마음은 뭐냐? 그러면 마음과 마음으로 해서 힘이 아니라 강화력을 통해 정신력을 통해서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서 지배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힘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요. 힘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여기 불천야라,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복종하는 것이다. 여기 말은 불천야라고 하는 말은 힘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불섭야,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복종할 뿐이다. 그러면 진심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이 이 덕으로 복인 자는, 덕화로서 사람을 다스리는 반복시켜서 복종하게 하는 사람은 중심배가 열이성복자라. 그 마음 가운데서,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것 때문에 마음 속에서 무엇이 우러나와? 마음 속에서 기쁜 마음이 나온다. 여기 말하면 열자는, 기쁜 열자는 자발성이라는 뜻을 해줄 것이죠. 마음이 기쁜 자발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성복자, 정성스럽게 진심으로 정성으로 복종하게 된 것이다. 70자 이 복종자야, 70여 명이나 되는 복자의 수제자들이 바로 복자님한테 복종했던 것과 같은 것은 바로 뭐냐?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중심, 마음속에서 복종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나왔던 것이다. 그 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서 자동 자남 자북,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동서남북으로 붙어서 우원이 어디로 모아오냐? 공자님 계시도록 함께 모아준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모아진 사람들은 뭐냐면 불사불복, 복종하지 않으려고 생각이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불사불복은 복종할 생각만 있을 뿐이고, 한테 화합할 생각만 있을 뿐이지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절하는, 저항하는 사람, 힘이 없으니 강제로 풀려가는 것이 아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무사불복이다.
그러므로 차지이야. 이와 같이 진심 마음속에서 나와서 화합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말하면 복종이 아니라 그것은 교화 천하가 화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영문의 내용이 더 좋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본문을 있습니다. 영문에 보자면 풀어서 쉽게 알기 쉽게 핵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빙차 우력 가탁 인이적 이 가이 칭패. 빙차 무력을 의존하여서 빌려서 구실로 삼아 가지고 힘으로써 가탁인이 겉으로만 인과의 모습을 빌리고 속으로는 무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서 지배하는 사람, 이것은 인위적인 사람을 가히 침패, 이것을 겉다르고 속다르고 있는 거짓말로 겉만 잘 다스리고 있는 패자라고 하는 것이다. 패자라고 하는 말은 요새 점사람들이 좋아하는 카리스마적 지배를 하지만 강요에 의해서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침패, 패자, 힘으로 지배한다고 패력으로 심지어 압박을 통해 지배한다는 사람은 뭐냐면 필수, 구비, 대국적 조건, 반드시 혼자 못하니까 떼거리를 갖고 큰 모습의 허세를 갖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패자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비, 대국적 조건, 큰 나라, 큰 국가,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봅니다. 이 말 다들 대표적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없죠. 우리 윤 대통령이 마음을 통해서 백성을 지배합니까? 윤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검찰 조직이라는 막강한 힘이죠. 그래서 이 상징 바로 말하면 이것은 바로 윤 대통령의 경우에 현재 갖고 지배하고 있는 모습 같은 것이 바로 여기 말하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무엇을 필요하냐? 국가적 조건, 대국가적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고 도덕 시행 인위적 은 그런데도 도덕에 의존해서 인간의 내면적인 이 도덕적 가치적 인격적 판단에 의해서 도덕에 의존해서 인의를 시행하는 사람은 인과 의를 시행하는 사람은 이는 너그러운 따뜻한 마음이고 의는 객관화되어 있는 공동체의 질서를 말하고 인의를 지배하는 사람은 가의 칭왕, 이 사람은 왕이라고 말하는 이 왕은 뭐냐면 왕제다. 말은 왕도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왕이다. 왕도는 뭐냐? 그럼 자기 지배로서 왕이 아니라 공동체의 수임자로서 왕이기 때문에 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칭왕은 불필요 유대국적 조건. 그러니까 왕도를 실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불필요 대국적 조건, 큰 나라, 거대한 나라를 갖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상나라에 있어서 상탕은 빈70리 견방적 지방으로서, 견방에는 동서남북이란 뜻이죠. 사방으로 합쳐서 나타나는 전 주위를 다 털어갖고 볼 때 70리가 다 통통 털어서 70리 사방으로 되어 있는 그 지방을 가지고서 의존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상왕은 70리 땅 가지고 천하를 다스렸고 문왕은 100리 땅 동서남북 다 통통 털어서 100리 땅을 가지고 천하를 다스렸던 사람도 그뿐이나 100리 땅에 문왕이 70리 땅에 탕왕이 있으면 되고 그 사람들이 못 쓰는 것은 70리 땅, 100리 땅에 천하의 마음을 거둘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천하의 마음은 땅이 작아도 사람들 국량 속에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무력 사인 복종은 무력을 사용해서 의존해서 사람을 하여금 복종하게 하는 것은 굳이 진심 복종, 이것이야말로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나와서 복종한 것이 아니고 지시 약이 불구하여서 반항이 파로라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다만
역량이 힘이 부족해서 반항할 수 없어서 반항하려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복종하고 있을 뿐이다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려 이런 말은 반항하려 이런 말은 이 뭐뭐일 뿐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도덕 사인 복종, 이것은 비가 아니 보여. 그 도덕에 의해서 사람을 도덕 사인 복종, 사람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심리 보흥, 저 마음 있잖아, 소문자예요. 마음 속에서 호흥, 흥이 솟아올라서 기쁜 마음이 들어서 마음 속에서 자발적으로 기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진심 복종, 진실한 마음에서 즉 자기 마음에 의해서 복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말하자면 치상 흡사히 말하자면 이것이 곧바로 말하자면 모습을 향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70명의 제자들이 경복, 공자, 나양, 공자님한테 대해서 이렇게 복종한 모습으로서 취심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취상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 시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상설 말에 올리기를 상하 올리다 말씀에 올리기를 서종서송 종동 동남 종북 동서남북으로부터 쏟아오는 것, 무슨 것은 다 사방으로 붙어서 이 모아둔 것. 이것은 무불심열성복, 이 마음들은 심열 마음속에서 기뻐 갖고 정성스럽게 진심으로 정성으로서 복종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무불이니까 이중부정에서 가지고 틀림없이 하나로 빠짐없이 그만해요. 다 마음에 좋아서 자발성을 가지고 마음에 합쳐가지고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 그래서 공자님 제자들은 공자님과 제자들이 합쳐서 말하자면 한 덩어리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취시, 설적, 저종, 정망, 이것이 바로 뭐냐, 이러한 모습의 정황, 이러한 상황을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한 실사구선 예가 다음에 해독입니다. 해독편을 나가자면 양인신복 구복하여서, 양은 시킬 양자예요. 사람 마음의 신복, 마음속에서 나와서 진심으로 복종하고, 구복, 복종한 것이 어디로 나타난 신복, 입으로 말로 나타난다. 마음에서 복종한 것이 입으로 나타날 때, 그 신복, 구복할 때에 야야 죄는 제출자가 비로소 제자예요. 이렇게 할 때 안과 밖이 서로 진심으로 복종했을 때라야 산은 계산한단 말로 생각한다, 판단한단 말이에요. 인셈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복종한다고 알 수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마음과 마음이 밖으로 말로 표현되어졌을 때라야만이 신복과 구복이 있을 때야 사람들이 복종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맹자가 주장 이덕복인, 맹자께서는 사람이 덕화로서 남을 인자는 사람 자 남이 다른 사람을 반복하게 하는 것을 주장하였고, 즉 마음으로 덕화로 사람을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힘으로써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반대 무력 압인, 무력을 가지고 협박해서 분위기를 압력을 가해가지고 무력으로 남을 억제해서 억압해서 복종시켜서는 안 된다고 맹자는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맹자 사고방 뭐냐면 왕도 아닌 패도는 절대로 안 된다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설명을 잘 하든 못하든 간에 오늘날 우리 애쓰고 계시고 고생을 하고 애는 쓰고 있는데 합니다만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사람한테는 그냥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여기 본다면 덕화로서 복종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무력으로 심적인 압박으로 압력으로 무력시키는 것이냐를 생각해보자면 이것은 그분한테서는 덕화로서 감독시키는 것이 법과정이가 덕화로 감독시키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폭력 압박 인자는 폭력, 폭은 두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말하면 무력이란 뜻도 되는데 유형력이란 뜻도 되는데 유형력을 심리적으로 작용한 것이 심적 폭력. 법학에서는 형법 두 가지 나옵니다. 절대적 폭력인 물리적 폭력이고 또 하나는 복종해야 할 절대 강압적 폭력은 절대 폭력에 비해서 심리적인 억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안에서는 범죄 기준에서는 여러 가지 나치들을 가지고 보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심리적 압박을 가지고 협력한 것도 여기서 말하자면 폭력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폭력은 이 폭력이라는 두 가지를 생각한다.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할 수 있는 폭력을 절대적 폭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협박에 따른 어떤 피해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따르게 하는 것보다 말하자면 심리적인 압박이랍니다. 그래서 억압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폭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과 다른 것이 그러니까 폭력 속에서 심리적 폭력이라는 개념을 하나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폭력으로서 복자 사람을 복종하게 만드는 자는 인간은 병비신복. 이 사람들은 여기 인간은 여러 가지 두 가지 있어서 남이라는 뜻도 되고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병비신복. 그런데 폭력으로 협박하게 한 이것은 사람들은 이것은 병비신복. 마음으로 진심으로 복종한 것이 아니다. 지시, 실력, 부족. 그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사실상으로는 실력, 실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 힘이 부족하여서 그래서 난이 반항하려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항할 수가 어려울다. 반항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말이야. 하루란 말 몸을 뛴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힘이 부족해서 이 마음속으로 승복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끌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인덕 복인자 인덕으로서 덕화 의진과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복인자 남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야말로 그 인덕 복인자가 인가제의 심열 성폭적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해 심열 해를 만날 했답니다. 그럼 하게 될 것이다 말이야. 미래에 적용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심열 성복적이다. 마음속으로 복종을 감동을 받아야만이 진심으로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말해 심열하면 마음속에 동의해서 성복적 정성스럽게 진심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복종해 나가는 것이 되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강제로 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만 한 것 같이 되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실제는 나중에 결국 일을 깨부는 것을 설명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삼국시에 삼국시에 촉국적인 승상 제간장이 제수복 맹획상 흔호지 운용료 맹자 인덕 복인적 사상이었다. 삼국시대의 제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승상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요 다음에 바로 제간장이 승상을 하고 그다음 유비가 이제 왕도 했지만 삼국시대의 승상이 총나라의 승상인 제간장이 제수복 매객상 매객을 거두어 드리는데 수복이란 말을 거둔단 말이에요. 매객 지역을 다시 말하면 초간 땅에 있는
거기에 있는 지역에 사는 맹액을 거두어 들이는데 하지만 복종시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맹액 수복에 수복하는 수복 맹액 향해서 취흔 호지 아주 잘 이 운용료 맹자 인덕 공적 사상 맹자님이 사람을 인덕으로서 감복시키는 사람을 인덕으로 감복시켜야 한다는 맹자 사상을 바로 제갈량 제갈상이 그때 맹의기를 감복시키는 데서 받아들이는데 잘 운영 흔호지 잘 운용해 왔던 바가 있었다. 촉승상 제갈량이 이 수선제 유비 탁고 유지하고 탁고 유조하여서 입지 국벌하고 이 중흥 한실하였다. 여기서 이제 제갈승상이 한나라를 잡고 있었는데 그때 전쟁에 나갔다가 실패해갖고 결국은 유비가 포위당했다가 말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다가 가만하다가 결국 유비가 포위당해서 백제성에서 결국 막 죽게 됐죠. 그때 뭐 설명했습니다. 촉상이 그때 마지막으로 선제 당시에 있어서 임금이었던 유비가 죽게 돼서 쑥 넘어가려고 하면서 탁고 유조 마지막에 탁고 아들 유선이 아들한테 아들을 탁고 부탁한다. 그거는 그 부모 없는 자식에게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죽어가려면서 자식에 대해서 일을 뒷발을 해주라고 하는 유언을 남긴 것이 유조입니다. 그래서 제갈량이 그 백제성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승상인 제갈량이한테다가 유비가 제갈량한테 부탁을 했다. 내가 없으면 이제 저 못난 유선이가 왕노릇 해야 할 텐데 결국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유비 제갈량이 당신이 좀 도와줘라. 당신이나 그리고 말을 합니다. 정 안 적었으면 유선이 채우고 네가 나라를 다스려 당신이 다스리죠 라고까지 나라에 관한 권리까지를 장악할 것을 다 임을 해줍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자면 탁고는 남은 자식에 대해서 부탁한다는 뜻이고 유조란 말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대한 이 임금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뜻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기 말 조자로 쓸 때는 되게 마지막에 문서로 작성해서 요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 유조다. 그래서 그 유조를 받고 나서는 입지 국벌, 내가 그 뜻을 가지고 국벌을 해야겠다. 다시 말하면 초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조조라는 놈을 막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한실을 중흥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취제 저시에 바로 이 때에 취는 그 자리에 서해서 이런 처지의 시대에 임하여서 초그 남방지 남만 청나라의 남쪽 지역에 있는 야만인들 다시 말하면 미견놈들이 야만인들이 남만 지역에가 바로 말하자면 우내 범촉 청나라를 쳐들어왔다. 남만 지역 쳐들어온 것이 누구냐 그러면 맹액이 내 나라가 쳐들어왔다. 그래서 제갈량이 당즉점병 남병하여서 그래서 조조가 있고 성권이 있는데 남쪽에서 이 쪼가랑 들까지 성가시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말하자면 제갈량이가 바로 그때 쳐들어올 때 바로 정신을 덮었겠다. 그래서 제갈량이 당즉 곧바로 이 점병 남병 군대를 점검해 가지고 남쪽에 맹해기를 쳐버렸다. 그런데 그때 남쪽으로 쳐들어갔을 때 남쪽에 맹해기하고 제갈량이고 싸움해가는 얘기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료 남만지지 맹해기가 살고 있는 남만의 땅을 도로 쳐들어가서 거기 도착했는데 그래서 이제 남만의 땅에 맹해기 땅에서 어떻게 했냐면 쌍방이 수전 처음으로
수전 머리 숫자니까 처음으로 남만하고 총나라하고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쌍방이 수전 처음 막 전쟁을 시작했는데 다른 것도 없이 제갈량이 계획 전승 곧바로 제갈량 군대가 남쪽 지역의 맹해진의 군대들을 곧바로 계획 전승 싸울 때마다 다시 말해 맹해기하고 제갈량이고 싸움이 할 수가 없는 거지. 제갈량이 다 이겨버렸다. 계획 전승 싸울 때마다 다 이겨버렸다. 그래갖고 나서는 금주료 남만적 수령 맹해. 그래서 남만의 수령, 남만의 지도자인 맹해기를 가서 금주 잡아들였다 합니다. 그 금자는 그물로 새 잡는 금자입니다. 그 맹해기를 붙잡아갖고 체포해 들였다 합니다. 그런데 다 맹해기가 각 불복기, 그런데도 다만 맹해기는 각자는 그러나 반대로 불복기, 내가 어쩌다 지기는 졌지만 내가 너 뭐라고 진지하냐 그래갖고 지기는 졌는데 졌다고 내가 바지 않고 안다. 그래서 말하면 불복기, 마음속으로 진 것을 승복에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진마 승패 병가상사, 그리고 말하기를 뭐냐면 진마 승패, 어떤 싸움에 이긴 것이다 중요하지만 어떤 승패도 병가상사, 싸우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인데 네가 꼭 나를 이겼다고 해갖고 공격에 차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맹해기가 제갈량한테 승복하지를 않았다 말을 세우고 있다. 진마 어떤 승패도, 진마 승패도 내 병가상사 싸우다 보면 이기고 지고 것이지 그렇다고 한번 졌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복종을 하냐 그런 뜻을 내세웠다고. 그러니까 제갈량이 지득 일소파, 그래서 그 뜻을 알아먹고 지득 그 알고 그 뜻을 알고 네가 나하고 한번 다시 말하면 심리적으로 한번 경쟁해 보려고 한 것이구나 한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득 일소하고 그 뜻을 알고 승패, 전쟁의 승패나 네가 병가상사라 그거 떠들고 다니고 내가 너한테 질거는 아니 질거 없어. 반항하는 침복하지 않는 모습을 알고 나서 지득 그래서 일소하고 한번 껄껄 웃고 나서 그러면 또 해봐. 그래갖고 바로 그 말 듣고 나서 영방뇨 맹해, 바로 방뇨 맹해기를 방뇨, 그래 맹해금 풀어줘 보라. 그리고 또 그래도 네가 나하고 진짜 경쟁자가 된 것인가 하면 또 보여주라고 풀어줘 보라. 그래서 맹해기를 방뇨 영방뇨 풀어줘 보라고 명령을 했다. 그러니까 방주 맹해국이 맹해기를 풀어주니까 지가 잘나서 풀어준 줄 알고 딱 풀어주니까 풀려서 돌아갔다고 말이죠. 방주 맹해국, 맹해기가 지금 남만 쪽으로 돌아간 후에 제갈량이가 조례 타적부장, 또 다시 머리를 써가지고 타적부장, 맹해기 부장, 두 번째 높은 번째 부하장수를 조례 뒷조사를 해갖고 조사해서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 조례란 말은 뒷조사해서 저란 말은 조사 조자도 되고 잡아들일 조자도 되다. 그래서 맹해기를 다시 부장을 맹해기 부장을 조사에 잡아들였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맹해기 장차 반란적 개명, 그래서 이 다음에도 또 맹해기가 쓴다면 여러분 진짜 이것은 반란이다. 그래서 거의 일부러 말을 해서 조사해 갖고 맹해기 부장을 통해서 이 소문을 말을 듣죠. 맹해기가 또 다시 반란을 하면 그때는 이건 반란죄로 해서 내가 처벌을 해버린다. 그래서 반란죄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일부러 일부러 이런 놈은 알면서 또 찌꺼리 오니까 반란죄라고 처벌을 한다. 그거 보고 대명 도 추도요 타적 두상, 그러면 어디든지 도단 항상 도자도 어느 곳 도자 된다. 그래서 반란 짓거리를 했다 하면 내가 어디까지든지 쫓아가지고 도 언제나
추도료 합적성 그 맹익이 대각통 있는 곳 잡아다가 모가지를 치려고 어디 맹익이 머리가 있는 곳 어디를 쫓아가서 내가 쫓아서 잡아들란다 그렇게 말을 터뜨려서 부장을 통해서 말을 부장 및 맹익이한테다 다시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장이 청묘 기쁜 생기해서 그 부장이 그 말을 듣고 다시 말하면 연식 어디에 쫓아가고 내가 맹익이 잡아다가 내가 쫓아들면 잡아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기쁜 생기 아주 화가 열이 올랐다고 합니다. 흥분해가지고서 그래서 대선 한번 큰 소리로 악답을 부면서 욕을 하고 원이란 말 욕한단 말도 원망은 난 떴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해봐라고 해놓고 세상에 그 말 갖다 어디다 전했겠냐면 다시 맹기한테 전했겠죠. 그래서 대성 원함 원통하다 원원한 분기를 밖으로 소리를 치고 그 우시에 의해서 이로 붙어서 대관량이 장타야 방뇨 회거 그리고 나서는 제갈량이는 아까 같이 그 맹익이 부장 아까 부장한테다가 저런 새끼 또 다시 반하면 언제든지 잡아들는다고 하고 그 말을 고의로 말하고 전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그 나왔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악을 쓴 것을 보고 나서 제갈량은 장타 장은 뭐냐면 장군 장자가 아니라 목적어 뭐뭐늘라고 하는 목적을 인도하는 이 전치사입니다. 타를 그 사람을 즉 부장을 야 방뇨해거 너 가서 이 말 가서 맹장 전에 그래갖고 다시 또 잡아들였던 부장도 다시 풀어서 맹익이한테 저 말 전해라고 회거 돌려 보내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장이 회의 연구에 맹익이 본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럼 돌아갔어. 그리고 나서 심리에 일찍 분분 불평 이기도 못하면서 꼭 전쟁해놓고는 또 도망가고 호고 다닌다. 그래서 부장이 자기는 이제 지가 당당히 제가 그냥 선뜻하고 온 것처럼 해갖고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장이 돌아가서 심리 일찍 분분 불평 그래서 돌아가서는 맹익이 앞에 가서는 분분 화가 지글지글 흘러갔고 세상에 그런 바보같이 흘러냐면 화난 그를 갖고 품평을 맹익이한테 했다. 그리고 나서는 하루에는 일천에 그 어떤 날에는 타는 장맹익 청입 자기 영내 그리고 나서는 맹익이고 부장하고 이제 평상시 교통처럼 아무 관계없이 떨어져 있으면서 맹익이 부장이 타가 부장이 장맹익이를 여기 장자는 장군장자 뭐뭐를 이라는 뜻입니다. 맹익이를 청입 자기 영장내 자기 부대 본부로 부장 본부로 좀 대장군 쪽이 좀 멋져 청에 들었다 그 맹익이를 부르니까 맹익이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익이 그다음에 장맹익이를 불러들인 맹익이를 그 다음에 곤방 후 맹익이를 꽁꽁 묶었단 말이에요. 곤방이란 말은 새끼를 밧줄을 묶어버린 겁니다. 불러들여 가지고 맹익이를 부장이 꽁꽁 묶어가지고 그 다음 후에 송기도 한명 한나라 다시 말하면 제갈량이한테로 다시 묶어서 보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 약속한 짓을 바보짓을 했을 때 내가 이 사람 갖고 와서 다시 보냈어. 그렇게 해서 다시 부장이 다시 맹익이를 붙잡아 가지고 제갈량이한테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용계 2차 그 맹익료 맹익료 그래서 머리를 써서 다시 말하자면 제갈량이가 부장을 통해서 설득시켜가지고 맹익이를 잡아들이게 한 것이다. 제갈량은 다시 그래서 꾀를 써서 두 번째로 맹익이를 금맹료 잡아들인 것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맹익이는 한시 불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익이는 부장한테 의해서 또 붙잡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맹익이는 아직도 네가 나하고 부양하고 이간 시켜갖고 나를 꼬셔갖고 잡아왔는데 내가 너한테 걱정할 것 같냐? 그래서 맹익이는 다시 또
잔머리 써갖고 부장시켜 자기 잡아갔다고 해서 제갈량이한테 복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맹예기는 그러나 여전히 시불독 복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갈량이가 또 어쩌냐, 제갈량이가 그 다음에 또 곧바로 망료타, 그러니까 그말 좋다. 그러면 네가 자진해서 안 오고 이 부하가 반항해서 반란해서 잡아들였으니까 네가 승복 안 한다 그러니까 너 그럼 좋다. 그래서 다시 맹예기를 방뇨 다시 또 풀어주었다. 그러니까 제갈량이가 곧바로 그 부장이 잡아들였던 맹예기를 또 다시 그 말 듣고 풀어주었다. 그래서 이 절차 이와 같이 여러 차례 말이지. 다음번에도 한명 그때 이런 때에 절차 이런 때에 한명 대장군들이 도유 사상 불통 어떤 생각인지 안나 다시면 제갈량이의 부하 장수들이 어떤 생각인지가 뜻들이 서로 간에 불통 합의가 안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여러분 척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왜 풀었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들이 수랑설을 했겠죠. 다시 말하면 잡아갖고 적장 잡아온 놈을 다시 또 제갈량이가 풀어줘 버리니까 그 한나라의 장수들은 다시 불통들 갖고 의견들이 소통이 하나로 통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보고 있는 제갈량이는 속으로 환하게 다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패의 최초적으로 보자면 제갈량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도리 자기 마음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이치를 계산을 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다. 제갈량이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가 지유 이 덕복인 그때 바로 덕의하로서 이 사람을 승복시켜갔다 하는 지유 이덕복인 덕화로 승복시켜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진적 양인 신복.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그 말 듣고 나서 속으로는 다시 제갈량이는 아까 맹예기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덕화로서 이 사람 감동시켰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진적 참으로 양인 신복 사람 진심으로서 진짜로 승복시켰다 이 뜻을 가지고서 또 다시 제갈량이는 이 사람한테 풀어줘서 보냈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안 따지고 그 뜻이 이제 제갈량이 주변에 있는 장수들까지 온 사람들한테 통하게 됐죠. 그래서 이덕복인 덕화로서 반복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비로소 진적인 양인 신복 이렇게 이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승복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덕복이는 이 내용을 보자면 힘으로써 승복시키는 것은 장필유 후환 그것은 힘으로 뼈로 해갖고 그것은 항상 환이 걱정거리가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을 다 다시 풀어줘 버리게 되면 그것이 다시 말하면 힘으로써 풀어준 것이 아니라 덕화로서 감복시킨 것이 됐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로 말미암아서 맹예기는 감복해갖고 항복해 됐다는 것으로 들어오려고 한 그쪽으로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축구당 그래서 여차 일공착방요 7차 이처럼 한 번에 일공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이에요. 한답되게 한답되게 착방요 7차 7번 묶었다가 착했다가 방했다가 착은 붙잡자 잡았다가 풀렸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진정으로 맹예기가 감동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잔뜩 부르지 못하도록 맹예기 속이 다 드러나게 해갖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 착방요 7차 이와 같이 해서 한꺼번에 합쳐서
다 합쳐면 일곱이라면 다 합쳐서 도합해서 7차례에 걸쳐서 풀었다가 놨다 풀었다 놨다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면 저로서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7차례 착방요 7차 말이 합쳐놓고 보면 잡은 것과 풀어진 것과 잡은 것과 풀어진 것과 합쳐서 7차란 말이야. 잡은 것은 잡았다가 풀어진 것이 7번 잡았다 7번 풀었단 말이다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뜻으로 봐서는 합쳐놓고 보면 잡았다가 풀어졌다가 잡았다가 풀었다가 합쳐놓고 보면 7차례다 라고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아니냐. 그렇게 계산해야 할 것 같고 7번 잡았다가 7번 풀어졌다는 것으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합쳐 잡았다가 풀어졌다가 잡았다가 풀어졌다가 합쳐놓고 보면 그것이 7번이 합쳐되는 거다. 잡는 것이 3번, 4번 잡는 것이 3번 풀어준 것이 3번 그러면 6번이죠. 그 다음 마지막에서 풀어주니까 7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제 7차 제방요 7차례 묶었다가 풀어졌다가 한 것을 제방요시 방식 7번 다시 7번까지 다시 풀어줄 때에 등제 등자는 같은 등자를 기다리는 등자로 해주게 할 것 같습니다. 7번 다시 풀어줄 때까지 그 시간 동안에 맹회기는 7번 시간 7번째 풀어줄 것을 방해 갖고는 그 등에 그때의 시간에 이르러서 7번째에 이르러서 맹회기는 망은 급히 서둘러서 괴하이서 제갈량이 앞에 가서 괴하 물팍을 딱 뚫고 기서 이제 서약을 풉니다. 감동해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반항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7차례에 풀어줄 때를까지를 기다렸다가 맹회기는 드디어 급히 서둘러서 괴하이서 제갈량이 앞에 가서 괴하 물팍을 뚫고 그래서 서약을 약속을 합니다. 뭐냐 그래서 이후에서는 장영 불제 오반 이후에서는 앞으로는 장사 앞으로는 영원히 불제 오반 다시는 모반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맹회기를 감동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맹회기를 7번 잡았다 7번 놓쳤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잡았다 놓쳤다 한 합쳐놓고 보면 7차례였단 말이에요. 7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놨다 잡았다 놔졌다 한 이것이 되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7차례 이 끝난 다음에 맹회기는 급히 서둘러서 제갈량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약속을 서약을 했다. 다시 앞으로는 영원히 내가 반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맹회기가 다시 말하면 제갈량의 사람이 진심으로 승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후로는 남만 쪽에서 반란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 남만 쪽에 7차례 할 때까지 있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이고 전쟁 비참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거기서 전해진 바에 영 잡았다 죽였다가 할 때 놔쳤다가 할 때 사람 대신에 썼던데 그 제사 지내고 했을 때 써먹었던 그 사람 모습을 닮아서 만들어놨던 제품이 그것이 이제 사람 모습같이 보다가 쓰던 만두가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또 나왔던 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견 요상 진정복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진정복인 사람을 진심으로 복종시키기 위하여서는 요상 이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할 것은 뭐냐면 필수 반드시 사람을 진심으로 감독시키기 위하여서는 뭐 하고자 했다니까 야에서는 필수 이덕 복인 반드시 진심으로 저는 덕이에요. 진심으로 마음을 줘갖고 이렇게 감독시키는 이덕 복인이야지 이 무력 복인은 그리고 진심으로 감동 덕으로 복종시키게 하는 것이 무력 복인은 지시 잠시적이다. 힘으로 해갖고 복해갖고 겉으로 하여보고는 지금 지은다고는 무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복종 감동시키는 억지로 하는 정복은 잠시적이다. 잠깐 그때의 힘이 없을 때는 복종을 뛴다. 일단 인가가 만과에 경대하면
그러나 일단 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가가 완과 경내 처음에는 느슨하니까 압력을 안 받지만 처음에는 완과 느슨하게 되었다가 나중에 경내 힘이 회복되어진다고 하면 경자는 빡빡하게 적자니까 힘이 회복되어진다면 기세를 얻게 된다면 우회 병융 이런 말은 무기와 전쟁이라는 뜻도 된다. 무력 충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병융이 상전적다. 그때면 다시 힘을 회복하게만 된다면 현재 억눌려 있을 때는 못하니까 이 강요돼서 갈등이지만 다시 풀어져 갖고 자기가 기운을 회복하게 될 때에 있어서는 그 완과해서 경내하면 힘이 회복되어져 갖고 나중에 힘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회 병융상전적 반드시 무력충돌이 병융상전이란 말이 무력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거 보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만은 여기까지 해놓고 좀 한 5분 쉬십시다. 남은 시간 또 오늘 또 62페이지 끝까지는 또 저쪽으로 또 밀어붙여서 얘기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구독 이야기 같다구나. 자, 5분 있다가 요 62페이지 끝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63페이지 해독편에 관해서도 이 몇수 온다가 63페이지 해독편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를 좀 해야 할 것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서요. 62회까지 끝내야 나오니. 예. 그 공부는 우리만 딱 맨날 강의 끝나면 시간 좀 확보해갖고 각자 발표하게 하고 그 옛날 말 문근이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법과대학의 노스쿨 맨날 결정적인 얘기가 문근이가 대표가 되어갖고 했던 15명 공동 공부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돌아가면서 다 자기 발표하게 오고 그러면 자기 동료들 다 평가를 해갖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게 제일 선배 이정이라고 유명한 저 담양 출신 똑똑한 변사 하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변사 회장님 가가 발표하면 형님 그러면서 발표라고 해요. 그래갖고 후배를 공격해버렸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철저하게 분석을 해버리니까 그 자전을 벽에 허물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9명의 합격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막 그 사소한 같지만 그 15명 공부반에서 9명 합격자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것이 전남법제가 한꺼번에 느닷없이 조선대학을 능가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로스쿨이 되어갖고 현재 전남대학 출신들
변호사님 700명 된다 이거. 기기가 결국은 대통령 문제 누가 만든 것이냐 그러면 은근히 거기에서 박태상 선생님이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박 선생님이 저를 이제 굉장히 이쁘라고 해서 은근히 그 이종형 거기가 아주 한국 공부했던 딱 보는 사람인지 그거 보고 저거 친해갖고 아야 저기 가지 가가 이제 나하고 친해서 법과대학에 대학원 형법 과정으로 전남대학 법대로 들어왔을 거야. 그 초대 나왔는데 거기를 데리고 와서 이제 바로 박찬 선생을 뵀더니 박 선생님 저를 이쁘라고 좋아라고 해갖고는 이제 날마다 뭔 일 있으면 그냥 뭐 뵀다. 저 계좌 삼고 싶어서 한 가르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다가 이제 내가 고시반을 이렇게 만든다 그래갖고 그 당신 조카가 고시반 회장을 하니까 그 모임에다가 방향을 하나 만들어니까 그래서 전남 법대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 남양처럼 거기다가 고시반에다가 명칭을 하나 만들어주자. 명칭을 뭘로 만들까요? 그래서 명칭을 하나 전남 법대 고시반에다 명칭을 하나 만들어주시오 했더니 거기다가 만든 말씀이 뭐냐면 난파 난세난자 언덕파자 난세가 깃드는 언덕이다. 그래서 난파 법학회라고 모임을 만들었죠. 난세가 깃든 언덕이 바로 뭐냐 보왕세가 깃든 언덕 보왕파하고 똑같은 뜻이고 연임금 순임금이 그 낮았던 고향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양반 교수 말고 그 전에 그 문학이 났던 그 고향 쪽에 하나가 어디가 그것이 난파하고 하나가 공황파입니다. 그 이름을 빌려서 마치 전남법대에 간 줄기가 서쪽으로 뻗어가고 있는 사실 전남법대 줄기가 극락형으로 날아가는 줄기 아닐까? 그것이 바로 난파다. 그 이름을 지으셨어. 그래서 난파 박해라고 난파라고 치니까 그러면 그거 갖고 안 되겠습니다. 그럼 방에다 써붙여야 할 좋은 일을 좀 가르쳐주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들, 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학상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신 그 위에 조선대학의 그 법과대 앞에 있는 써져 있는 것이 교학상장이다. 교학상장이라고 하는 글을 써붙여라고 주시더라고요. 교학상장 갖고는 양이 안 찬다. 그럼 뭐라고 쓰는다. 서로 간에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서로 키워준다는 것까지 좋은데 한글 전화가 더 크게 한다는 거냐. 교학, 상장, 무엇을 키운다면 학문과 지식과 경륜을 키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교학, 경륜을 진리에 대해서는 큰다고는 욕심 말고 진짜 공경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냐 싶어서 교학, 상정이라고 공경경자를 쓰면 어쩌겠습니까? 스승이 제자가 스승을 공경한다는 말은 좋은데 스승이 제자 공경한다는 말은 격이 안 맞지 않는가? 그 말 듣고 스승이 제자 공경한다는 뜻이 아니고 스승과 제자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진리에 관해서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책장을 탔더니 그래 좋네. 그 말 교학상경이라는 말 갖고 글로 인해서 내가 이제 박사선한테 아주 완전히 특별히 사랑을 받게 됐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보태서 그 부모와 자식같이 군사부 일체처럼 그 스승과 제자가 서로 간에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어서 친해할 거 아닌가. 그래서 교학상경, 교학상친을 그래서 상장에다가 교학상장, 교학상경, 교학상친 세 가지를 해갖고 공부방에다는 상정으로 하고 휴게실에다는 상친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독서실에다는 상장으로 하자. 그래서 교학상장, 상경, 상친을 세 가지 우수반을 목표로 해갖고 그런 거 갖고 했더니 아까 말한 9명 나오면 또 그게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그 9명 나오는 됐고 그때 이제 이쪽 지역에 법원장이
이제 선배인 대만은 선배인 그 양반이 그게 대법관 되고 그 양반이 전국의 사법고시 때 4명, 5명 합격 때 그 양반이 수석했어요. 전남북도 사법고시 전국에서 1등했는데 그 양반이 대법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양균영이 이제 또 합격하고 검사장이 됐고 그때 양균영보다 1년 먼저 환상영이 먼저 행정부 합격했죠. 경력이 근로에 대해서 그 후에 법자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아까 그분들 때고 난때 그 후임이 그 양균영이 검사장 계셨고 또 아까 막 백안훈 선배가 법원장 하고 계실 때 그 9명 딱 데리고 내가 이제 검찰청 법원을 데리고 가니까 법원에서 법원 검찰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때 글로 말미암아서 고창일 총장이 박철웅 이사장한테 대표가 끌려가고 조인트 가졌던 때 그것이 원인이 되어갖고 그게 조선대학에는 부담되는지 전남대학에는 그때 그는 제가 홍보원 방향으로 싹그 편지 보내보고 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그때 바로 말하자면 법제에 기세가 올라갔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만 하다면 형님 금방 말씀드린 그때 말을 하자면 저는 제가 양균영 4년 후배 백만 선배 5년 후배인 제가 같이 법원 검사장하고 같이 폼 잡고 다니까 학장도 하고 다녔을 때 그때는 참 천만 넘은 법대 기세가 엄청나게 크겠다. 자 시작하십시다. 그럼 시간 아깝죠. 예. 아이고. 그래요. 30분이면 끝내겠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람이 모아들어야 국물이 국물이 커지죠. 예. 1966년 또 그 인구 통계맘을 보면 예. 그 전남이 400, 예. 400만 조금 넘고 경기도가 320만이가 이렇게 안 됐어. 1960년 정도 많이 돼. 경상북도가 우리 전라남도보다도 한 20만 더 많고 이게 광주 전남 전북하고 이제 그대로 광주가 하나니까 지금 전라남도가 따로 있는 게 광주 하나였을 때 전라남도를 전라북도고 전라남도고 이제 합본 인구가 600 얼마가 돼. 그때 인구가 3,200만이었대. 56년도에. 지금 경기도가 얼마나 커져버렸어. 경기도가 이제 1,000만이 훨씬 넘어오잖아요. 여자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만데. 강주가 35만원짜리. 근데 나주가 25만원. 그러니까 이제 진짜 호남 인구가 한 20% 되고 전체 인구에서 그때 경상도가 24% 나왔거든요. 지금은 뭐 전라남북도 광주 다 버텨봐야 그만 인구가 거의 배로 늘어나는데 근데 이제 사람이 많이 사는 것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은 모르겠는데 여기 좋은 사람 제가야에 사람 나오면 그 시기에 의해서 경기도 사람들 전라북도 경상북도 사람들이 합쳐지게 된 것인데 사람은 모은 방법으로가 아니라 가질 방법으로만 해버리면 다 따로따로 초종원 놈에 의해서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네, 이 사회를 분할시킨 요인에 관한 것들을 분석하고 또 결합시키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결합과 분열이 항상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동시에 연결돼야지 꼭 하나 갖고 흔들어 보면 다른 게 다 깨져버릴 수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차원적 다원적인 동질화 과정이 유지하는데 그 문제를 놔두고 꼭 항상 있으면 끈 갖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그때
그때의 상황을 이용하려고 한 것일 뿐이지 전체 문제를 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중용의 뜻은 뭐냐면 전체로 화합시키려고 하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보다 보니까 전체로 화합시키려고 애를 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자면 한 분은 맹자고 한 분은 공자고 한 분은 우리나라의 동에 있어서는 바로 가장 단순 할아버지시고 또 다른 쪽에 보자면 원효 스님이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동학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들은 또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해요. 하여튼 오늘 처음엔 마음먹고 갖고 하려고 했던 것이 못되고 말았는데 근래에 들어서 이제 이쪽 지역을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해갖고 가장 대표적인 위치도자가 누구냐 그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근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우리 지역사회,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 방향을 제시했던 가장 위대한 이쪽 지역 생각자가 현암 이후로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냥 어쩔 수 없고 이 주제를 그걸 넘어가려고 한다면 적어도 내년 봄에 내년에는 2023년도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우리 방향을 정리해 나가야 할 그 방향을 제시해 준 우리 선임 스승으로 내가 최근에 공부했던 것 갖고 여러분들께서 나눠주고 하자 하는 것은 우리 이쪽 지역에 관한 사상들을 정리해 놓은 그 책이 바로 뭐더라 그 책이 말하자면 여기 민족주의와 관련된 중요한 논문들 총 정리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일 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에 제일 먼저 그 논문이 한 30개 들어있는데 그 논문 중에서 제일 대표 논문을 수정받은 누구냐 그러면 현암 이훈 선생이에요. 이훈 선생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야 할 기본적 정신 방향이 뭐냐 그 대목을 갖고 설명한 것이 그냥 딱 단적으로 설명하죠. 천지인 삼원을 갖고 삼원을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이 한 사람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내는 삼원 화합을 통한 대화합을 통한 방향을 제시하는 논문이 바로 이유를 선생은 단군 사상의 핵심은 뭐냐? 천지인이 대화합을 해갖고 대동을 이루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요약된 것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유를 선생님 논문이에요. 혹시 이거 보셨어? 못 보셨지? 그래 그것을 내가 2번 읽고 나서 왜 이런 좋은 논문을 내가 봤네. 근데 이제 나 이제 바로 막 보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갖고 적어도 우리 식구들한테는 아까 단체를 만들게 되면 공무원 단체를 만들게 되면 거기서 기본적으로 그놈은 다 있고 평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 사상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는 작업을 공부해봤다. 그래서 난 제일 첫째로는 그 논문 현암 이후로 선생 논문은 전부 복사해갖고 딱 나는 생각이에요. 한 30페이지 됐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논문들을 정리해가면서 보도록 해갖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이 유당 정의보 선생의 유당 문집이 있다고 그것들을 정리를 다 모아갖고 쓰고 차례차례 우리 민족사관 민족화합에 관한 방향을 제시해놨던 글들을 모아서 같이 우리 체질을 동질화시키는 과정으로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였다. 그것을 위해서 이번에 그 공방을 어떻게든 기억하면 만들어 보랍니다. 그러면 거기다가는 적어도 이 다음에는 2023년도부터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 자기 글을 내고 그런 걸 모아갖고 프린트해갖고 서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글을 돌려보는 프린트를 갖고 이제는 한 단계 공부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단체 끝내고 왜 아까 5분만 떴자는 10분이 가버렸습니다. 62페이지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는 앞에 설명했던 것들을 뒤로 빌고 아까 해도 끝났으니까 이 문장으로 봐서 이제 3-3 끝나고 3장 3편
되고 3-4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말하자면 그럼 이제 현재 하나하나 문제를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정리해가는 문제, 그것을 제목을 62페이지 본문을 보십시다. 방환 우미연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방환 우미연, 미리 사전에 그것을 막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고가 나고 터진 다음에 부랴부랴 막으려고 하면 후유증도 커지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이 따르는데, 화가 걱정거리는 미연에 막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미연 막을 때 시성공기로 그래야 일 달려갈 때에 빵꾸가 더 나갖고 효과적으로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문과 영문을 보고 그 다음에 해석편까지 오늘 하고 싶은지 모르지만 해석편도 이게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답답해갖고 이제 이 고민 못 느끼거나 방향도 없으면 이제 이게 답답해서 혼자 죽어보면 끝납니다 하는 것이 이제 틀려질 것 같으니까 자신만만하게 우리 적어도 뭐라고 말하자면 화남 학풍이랄까? 여기서 화남 민번 학풍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 붙어서 자기부터 찾아갖고 키워나가고 공부는 아주 열렬히 탄압해가고 공부는 돈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면 시작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수없이 많은 과학들이 후진들이 여기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공부하는 데 들어가서 쉬지 말고 이나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원전 들어가 보랍니다. 맹자, 왈, 여독에서 핵심은 뭐냐? 앞에 설명했던 대로 왕도, 대도, 정도를 가지고 덕파를 가지고 행해나가야 하는데, 덕파를 가지고 행해나가는 것을 한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냥 인이라고 한다고, 인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원전에 보자면 맹자왈, 맹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증령이고 불인즉욕이라. 이 금, 오, 욕, 이, 거, 이건 시, 유, 오, 습, 이, 거하야라. 어질다 하는 말은 마음자리가 다 어떤 것이 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습니다. 사람이 밑에다가 두자 너와 내가 한 자리 한 덩어리가 된다는 뜻이니까 사람의 마음이 합쳐지는 것을 의미라고 그랬거든요. 인즉영, 사람이 인자로 오면 마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면 마음들이 합쳐지게 되니까, 마음이 합쳐지게 되면 영화롭단 말이에요. 영이란 말은 활기가 난단 말이에요. 뻗어난단 말이에요. 죽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이 영이란 말이에요. 살아나는 것이 될 것이고, 불린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없으면 즉 욕, 이것은 뭐라고 하면 지옥적이다 하면 갈수록 서로 간에 쪼그라져 갈군다. 그러니까 마음을 받아들이면 뻗어나가는 것이고, 마음을 안 받아들이고 덮어버리면 쪼그라져 간다. 그 욕이란 건 뭐냐면 지옥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지만 정신기운이 죽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금, 오, 욕, 오늘날 지금 현재 욕을 당한단 말이에요. 욕을 당하기를 이건 악이라는 말 싫어할 자예요. 욕먹기를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욕하면서도 이거불린, 그러면서도 남한테 한번 당하고 나서 그 다음한테 더 독단스럽게 해본단 말이에요. 욕을 당하면서도 남한테 또 다시 욕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욕을 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을 싫어하면서도 어진 인 속에서 살지 않고 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뭐라 하냐면 이런 것들은 다 인자는 일을 쉬지 않고 욕을 당하면서 그러갖고 또 욕을 당했으니까 핑계대갖고 너는 또 욕을 친단 말이에요. 욕을 하는 것은 욕을 더 해버려 남한테. 이것들이 말하자면 오욕이 불인 일 속에서 불인 속에서 하지 않고 그 불인 속에서 그 욕 속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 유, 오, 습,
이거하야 이것은 흡사히 말하자면 같단 말이에요. 습자는 뭐냐면 찔꺽찔꺽한 것이 끈적끈적한 것이 같이 말하면 습기가 가득한 곳을 싫어하면서도 습한 곳을 싫어하면서도 아직도 질 밑에 골짜기에서 산다 말이에요. 그것은 거하자 난 그것은 흡사히 말하면 공기가 막다운 습한 것을 싫어하면서도 습한 곳에 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도 습한 곳에 산다. 이것은 흡사히 말하자면 오지. 그러니까 이와 같은 습한 것을 혹은 나쁜 것을 싫어한다면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것은 이나 아니라 불인을 싫어한다면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막여 비덕이 전사. 그런다면 나쁜 거 싫어한다면 좋은 곳으로 가야 할 거 아니냐고. 나쁜 거 싫어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하면 그러냐면 좋은 곳으로 가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은 막여는 불효하고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죠 마찬가지예요. 귀덕 덕을 귀히 여기면서 덕을 실천하는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 그래서 귀덕이 전사 어진 선비를 받드는 짓거리를 끊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선비 충성하고 더 충성한 짓거리를 해 나가는 것이 악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런데 말을 싫으면서 또 더 욕하고 나쁜 짓 그러면 마찬가지다.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말하자면 만약에 오직 이와 같이 습한 곳 나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는 말하자면 아까 욕을 욕을 싫어한다고 한다면 나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덕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전사 훌륭한 선비를 받드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하기에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그렇다 보면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 만약에 덕을 좋아하고 나쁜 것을 싫어한다고 한다면 덕을 귀하게 여기고 선비를 존경하면서 그것을 일반소 그 다음에 현자제의 높은 자리 이 맡아서 해야 할 사람은 제기는 누가 해야? 어진 사람이 자리를 잡도록 훌륭한 사람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어지지 않은 사람이 망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그것이 이거지고 그 다음에 능자가 재직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머물러야 한다. 눈치 봐고 양 여기 짜 맞춰주면서 거기서 뒤에서 실속이나 챙기는 사람 갖고선 안 된다. 그럼 여기까지로 보자면 훌륭한 선비 받들고 어진 사람 받들고 능력 있는 사람 받드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럴 때 국가가 한가하는 국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급치시 이 국가가 이 여유가 있을 때에 이르러서는 때가 이르렀단 말이에요. 할 말은 이제 아까 말한 조금 숨 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한다면 여유가 있다면 영기 경형 그럴 때 됐을 때는 국가가 근본 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해요. 영기 정과 형 정치 체제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 책임 체제 형이라고 하면 형벌 체제 나쁜 놈 다스리는 체제 나쁜 놈 다스리는 체제 정치 잘하는 체제 그래서 정은 올바른 짓을 다스리는 것이 정이고 형은 나쁜 놈 다스리는 것이 형이요. 나쁜 놈 다스리는 것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이렇게 될 때에 정과 형이 바로 잡아질 때는 어떻냐 하면 대국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작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정과 형을 바로잡는다고 한다면 그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필외지지 이런 정과 형을 올바른 정치를 바로잡고 나쁜 놈 다스리는 것을 바로잡는다고 한다면 형정과 정정을 바로잡는다고 한다면 강대국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도 필외지지 이런 작은 나라지만
정과 형을 바로잡는 나라를 두려워하고 조심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정치를 하는 나라는 대우를 받게 된 것이다. 어느 나라 와서는 그런 거 갖고 이간시켜갖고 때리 무슨 방법으로만 넣고 잡아두는 것이 그 짓을 누가 하고 있냐. 심지어 미국이 이런 짓을 하고 잡았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런 같은 것들 뭐라고 설명하냐. 시전에서 말하기를 시운. 이와 같은 것들은 다른 말로 하자면 미리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태, 천지미명우하고 태는 미리 아직 말이야. 아직 지금 하늘이 세상이 미음우 캄캄한 어두운 비가 내리는 다시마 우기가 닥치기 전에 그 말이야. 우기가 닥치기 전에 장마철이 오기 전에 태 미리 먼저 천지 미음우 할 때 장마철이 오기 전에 미리 세상에 오는 그게 말하면 태는 그러니까 태 뭐냐 하면 미리라는 뜻으로 생각해봐야 된다. 미 먼저 오기 전에 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철을 보니까 나무 껍데기를 비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철피 상토를 상두라고 읽는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말하자면 뽕나무 뿌리를 뽕나무 뿌리를 캐가지고 그런 껍질을 벗겨가지고 황토 끄고 버물러 가지고 그래서 미리 그 뽕나무 껍질하고 끄고 버물러 놓으면 그것이 이제 합쳐지고 단단한 이제 흙이고 뭐 이거 엮어져서 그것이 말라붙으면 어떤 것이 그 바람에 오고 와도 안 깨진단 말이죠. 그것을 설명한 것이 말하자면 철피 상두하여서 뽕나무 뿌리와 흙을 버물러 가지고 흙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만이다. 그리고 주무 유호 유랑은 창틀이란 말이죠. 유호 창틀 다시 말하면 집 부분 바람 부고 비리지고 올 것을 미리 주무는 이 폭풍이 올 경우에 주무 새끼줄을 꽁꽁 얽은 것을 말하죠. 현재를 주무하게 그만 와 있는 현재 우리가 수습해서 대비한다는 뜻이에요. 막아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무 유호 창틀 옛날 집이 오직 허술했습니까? 그러니까 장마철 되고 비바람 불면 다 허물어지죠. 그래서 미리 콩나무 뿌리 캐갖고 흙고 따갖고 덮어갖고 덮돌 만들어가서 맞춰놨다가 비바람 채 막을 준비를 미리 해놓는다면 그것이 주무창호입니다. 유호입니다. 창틀을 미리 다 얽어놓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금차하민 아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아따 미리 뭐 예상하시는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감 모여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해서 왜 아직 장마도 안 하는데 저 짓을 하고 해서 나를 모여보는 짓거리를 무시한 짓거리는 안 한다고 하죠. 장차 장마 올 경우에 저렇게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백성들이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는 미리 장래 어려움이 올 때 비바람이 올 때에 대비해서 창틀을 얽어놓고 그 다음에 뽕나무 뿌리 오고 만드는 벽돌 따가지고 집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물 막을 준비를 다시 말하면 장마 막을 준비를 해놓고 보면 그 내용으로 봐서는 뭐냐면 백성들도 그 지도자를 무시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존경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 매리, 혹감, 모여 누가 감히 때를 모욕하고 무시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금 국가가 한가.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가 한가 하다고 해서 국가 지금 현재 나라가 좀 편안하다고 해서 급시 예? 공장을 빠졌어? 공장을 이렇게 공장 빼지. 그냥 이렇게 시력이 약간 한 주씩 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왈 유차 시자 이런 시 갖고
장마전 오기 전에 이렇게 준비해서 모범이 되어갖고 나갈 준비를 해야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백성들이 그 본을 받아야 할지 미리 서든다고 백성들이 누가 함부로 말하고 나 피난 사람 있겠냐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위차 시자 이렇게 미리 뽕나무 껍질 뿌리 껍질하고 새끼하고 해서 비바람 올 경우에 얽어놔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이런 사람들이죠. 공자님께서 이와 같은 시를 얘기하신 것은 기가 이 말씀하신 분은 기지보야 인간이 통치자가 받으려야 할 도리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 지켜내는 도리를 아까 얘기한 대로 미리 걱정거리를 막아내야 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이런 시를 쓰시는 것은 백성들은 계도지는 훌륭한 생각적인 지도자라고 공자님이 쓰셨습니다. 공자님이 이런 시를 쓴 사람이야말로 천하 다스리는 도리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거꾸로 보자. 능치기 국가 이와 같이 능히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다스릴 때 있어서는 능치 국가를 다스릴 때 수가 감 뭐지 어떤 사람이 감히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 분한테 대해서 너무 서둔다고 해갖고 비난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욕을 하거든요. 금 국가 안금 나라가 이런 때에 좀 한다 할 때 급시시에 이런 때가 왔을 때 방금 얘기했던 대로 대멸락을 하지 않고 급시에 안은 어울릴 반짝다 한때 어울려서 즐기면서 태는 게으를 춥자고 옷자는 금방 들어올다죠. 마음 편안해져갖고 술 먹고 잔치나고 요새 말하면 트로트나 하고 자빠졌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반낙태요 서로 간에 어울려서 게으름 피우고 거드름 피우고 즐기고만 있다면 시는 바로 이것이 뭐냐면 시는 자구하야다. 이것이 바로 파끈지를 지가 스스로 부고 있는 것, 파끈지를 끄집어 불러들이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왔을 때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대비하지 않고 단지 조용히 앉아서 즐길 준비나 하고 앉았다면 바로 어제 지난번에 저 길거리에서 무슨 잔치한다고 그냥 몰아들라고 그거에서 100여 명씩이나 서로 밟아 죽이는 일이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것을 말하면 뭐냐면 반낙해오다. 시간 있을 때 한시까지 잔치한다고 해갖고 축제한다고 떼기로 가갖고 서로 간에 경찰들도 지키고 앉았고 낙도 않고 있다가 서로 밟아 죽여갖고 한시까지 오가지는 것이 여기 말하면 반낙해오하면 서로 간에 놀고 즐기기만 좋아하고 게으름 피우다 보면 이것이 바로 그냥 자구하야 지그들이 화끈지를 부디올 굴자가 아니라 불러들일 굴자란 말이에요. 화끈지를 불러들일 것이 된 것이다. 여기 불러들고 불러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화와 복은 화복은 무물자기 구기자라. 그러니까 화나 복이나 누가 맺는 거냐? 지가 스스로 불러 들어가고 맺는 거지. 지가 잘하면 복이 되고 지가 잘못하면 화끈지가 오는 것이니까 화와 복은 다 누가 맺느냐? 지가 맺는 것이지 남이 맺는 것이 아니다 한 말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공자님 말씀하시면서 화끈지를 지가 맺지 않고 이미 막아내는 사람이야말로 지도자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식구들 내용이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운 그래서 시전에서 말하시기를 영은 배명 그 다음에 민자가 있는데 그럼 지워버립시다. 영은 배명은 자구하복이다. 그래서 영은이라는 말씀원자를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말로 우물우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말씀원자 빗자는 생각 명자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마음속에다 간직고 그것을 읊조리고 그리고 배명 자기의 사명으로 가슴에다 간직하고 지낸다고 한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일 해갖고
덕을 같이 끼쳐갖고 나쁜 짓은 안 하고 게으름 피우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늘 뜻의 대명이라면 하늘의 명을 가슴에다 간직하고 그것을 가슴에 항상 생각하고 사는 것이 영언 대명을 영령이라고 합니다. 항상 하늘의 명령의 뜻을 가슴에다 간직하고 살면 그때 이것이 백성민장 끌려버리고 그렇게 될 때에 자부자복 자기 스스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많은 복림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 대목을 제가 여기다 써놓고 이거 하다가 지금도 요새 제가 한 가지 성님 좀 버리시는 게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문제다 보면 사불 관성보다 훨씬 더 버리세요 벌써 집사람한테 뭐 떠다니면서 부처님한테 물 올리면서 하다 보면 방문 닫히면서도 관성보다 아무튼 관성보다한테 뭐를 배워볼 수 있지. 그것이 무엇이냐 아세요? 이것이 영어 별명 뜻이요. 생각해 보시냐 내가 내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겠구나. 그것이 아무튼 관성보다 그 내용이 근래에 와서 모든 일 할 때마다 모든 일 할 때마다 야이놈 시켜하고 옛날 같은 욕을 것인데 아니 이 관성보다 그렇게 항상 바꿔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서경에서 태갑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갑이 왈 천작을 하늘이 얼이라고 하는 재앙을 얼은 잘못이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재앙을 지어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늘이 베풀어 주신 재앙은 유가 오히려 가위 위는 피한단 말이에요. 어긋난단 말이에요. 하늘이 끼치는 재앙을 살짝 피할 수는 있지만 자작은 지가 만들어는 지가 만든 얼은 불가할 한 번 지가 만든 얼에 지가 걸려두면 불가할 그 얼에 걸려서 살아나올 수가 없다 말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만든 것은 정성으로 피어날 수 있지만 지가 만든 지 자업자득한 것은 절대로 풀려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지지타야. 다시 말하면 항상 자기 스스로 자기 행동을 조심해서 좋은 방향으로 덕화 방향으로 화 방향으로 항상 원을 세우고 이끌어 나가면 저는 잘못한 것이 많고 옛날 말하면 저도 입이 껌해갖고 말꼬리 잡기라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가능하면 말꼬리 안 잡고 덮어버리고 여기까지만 한 방향으로 이것이 요새 와서는 말하들면 야이놈아 하고 아야 그것은 이렇게 하면 어쩌겠냐 그 내용으로 설명을 해. 그 모양으로 지금 하고 있는 대표적인 타입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MBC에서 나오는 그 전원 일기 속에 나오는 그 처불함 선생이 하고 있는 일들은 항상 본인이 살펴서 야 이건 이틀만 해야 라고 하지 야 이리 와! 라고 처불함은 절대로 안 남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것이 뭐냐 어떤 경우에도 안 좋다 싶으면 남아미 탑을 관세음보살하고 넘어야지 보험적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넘어가버렸습니다만 서둘러서 조금 한 5분, 10분 걸리더라도 영문을 빨리 접근할까 생각합니다. 이 원문에 관한 영문을 실은 더 아름답게 쉽게 풀어나간다는 것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점이 있습니다. 영문 쪽까지 좀 끝내고 오늘 좀 마치까 합니다. 영문 그다음 맹자, 맹자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취획득 전명 어지름을 항상 남을 열고 따뜻하게 남 품는 것입니다. 남을 항상 품는 자세를 가지면 획득 전명 나무 우러름과 그 품는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이는 장소들이 다 영 활기를 얻고 좋은 방향으로 모아지는 것이 전명입니다. 언제든지 이는 품을 때 좋은 활기가 얻어진 방향이 전명입니다. 불인 품지 않을 때에 있어서는 치초래 치욕 오욕과 모욕과 화딱지 나는 것이 남을 품는 방향이 없을 때는 이는 무엇이냐 그럼 품을 했다고 합니다. 품지 않으면 항상 치욕 창피스러운 일과 모욕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네, 여금 유인
염오치요. 오늘날의 예를 들자면 만약에 유인 어떤 사람이 염오치요 치욕을 싫어한다고 한다면 치욕 다시 남한테 모욕을 당한 것은 싫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러나 우아누 불린 그러면서도 남한테 남을 품고 도와주려고 하는 짓거리는 아누 불인 나쁜 짓거리 하는 쪽에만 마음을 멈추고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저취 상 여모 조습의 합 우아누 거주 제 저화적 지방 인장이다. 이것은 쉽사리 말하면 남을 미워하는 것, 치욕을 남을 미워하고 치욕을 싫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항상 나쁜 짓거리 한 쪽에 아직도 나쁜 짓거리를 하고 앉았고 너무 꼴대 튀김이 않고 앉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것은 흡사히 보이냐 상 여모 조습 습기 조습이라면 습기가 가득한 물기가 찍찍 나는 곳에 싫어하면서도 물기 삐쩍삐쩍한 것 습한 것을 싫어하면서도 그러나 우아누 거주 제 저화적 저화는 뭉퍽하진 바짝 습기가 찌글찌글한 거지. 이와 같이 습기가 가득한 곳에서 저화적 지방에서 이장 머물치기를 하지만 붙잡힌 데서 문 닫혀져 있는 곳에 머물러 있기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직도 가까운 싫어한다고 문제를 놓고 공기를 투고해야지 그쪽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싫어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여과 진적인 여모치욕 만약에 참으로 치욕을 싫어한다고 한다면 욕덕은 창피로운 일이란다 불명예 같은 것을 싫어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치 불려 숭상 도덕 부른다면 바로 그 사람은 도덕을 숭상하는 것이 오히려 좋고 치 불려 그 뭐만 보다 거꾸로 잡은 치 불려를 뒤집어 보자면 부정을 했는데 숭상 도덕을 숭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고 그래서 존중 사이 선비 공부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좋고 그래서 양현인 제2주관 그리고 어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제2주관 관리 백성들을 다스리는 주관 다스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제2주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데다가 맡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양등인 제직판사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판사 일을 처리하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더 좋다. 그것들을 말하자면 만약에 무엇이 싫어하고 무엇이 좋다 한다면 좋은 쪽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대조한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취불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것이다. 국가가 태평무사하면 국가가 태평하고 편안할 때에 있어서는 저시 후에 바로 지는 나가실 때니까 이런 때에는 곧바로 뭐냐면 저시 후에 이런 때에 있어서는 수명 정교 형법 그래서 다스리는 나라 다스리는 일이 정이요 다스리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형법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정교와 형제를 다시 말하면 올바른 정치는 정교고 잘못한 놈 다스리는 것이 형정이요 형법과 다시 형정과 정정을 바로 올바르게 이때에 나라 편안할 때에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저양으로 이와 같이 함으로써 즉 사대국 그렇게 될 때에는 대국 옆에 있는 큰 나라로 하여금 이 사대국이 옆에 있는 큰 나라예요. 측근에 있는 나라들이 야필연그 하파 저 나라가 굉장히 우리가 살펴 조심해야 한다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를 조심해주고 혹은 하타란 말은 조심해준다는 말도 좋고 대우해준다는 말도 좋죠.
우리가 그렇게 평상시에 우리가 정정과 형정을 다 다스리가 됐을 때는 이웃 나라들도 반드시 우리들을 조심하고 대우해 줄 것이다. 그것을 시경에서는 상설 시경 이와 같이 딱 들어서 말한다. 반상 천기 월음무할 때 반상은 미리 서둘러서 그 말이에요. 하늘 기미 이기가 아직 지금 월음무 지금 우기가 구름이 가득 차갖고 휘바람 치는 우기가 아직 오기 전에 우기가 바로 오기 전에 지금 장마철이 오기 미리 전에 얼마 전에서 미리 서둘러서 그 다음에 상피하여서 반토니하고 진하고 뽕나무 뿌리 캔놈하고 합쳐갖고 취일에 그놈을 섞어서 뽕나무 뿌리하고 그거 합쳐갖고 다시 말하자면 흙덩어리를 벽돌같이 흙덩어리를 만들어 갖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해서 창동 창자는 그 창자죠. 창동문호를 세수용하고 세수집하고 그래서 창틀과 문틀을 비바람 올 때 안 밀리도록 세수기 자세하게 빈틈없이 집 꼼꼼하게 짜 덮어야 한다. 그래서 창도 막고 문틀도 비바람 찰 때 장마철 오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서 간수를 해야 한다. 그럴 때 종금하변적인 그럴 때 이로부터서 금하변적인 우리 밑에 있는 아래 백성들이 수가 개감 하아기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서두르고 장마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랫사람이 누가 감히 우리를 여기 말은 기란 말은 무시할 기자니까 깔고 무시한다거나 함부로 말은 하겠냐. 이 장마철 오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감히 다시 우리를 붙잡아갖고 깔보는 듯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공자님이 공자설 말씀하시기를 주저편시적 주는 지을 작자고 떠납니다. 이러한 시편을 지은 사람은 진동득 도하라 이런 시를 지은 사람은 처음으로 동득도 인간의 도리를 동득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 능치리호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어야만이 능치리호 하면은 타적다. 능이 치리 호 자기 잘 다스릴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능이 잘 치리호 잘 다스리 자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못함 어찌 감히 자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다른 시호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어찌 남에 의해서 남이 감히 모욕을 가할 수가 무시하거나 모욕을 가할 수가 있을 것이냐. 자기 나라 다 다스리는 이웃 나라 사람들도 정정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류부시 자기 조례적 만약에 잘못 여과 국가가 태평부사한데 그런데 만약에 나라가 태평하고 큰 일이 없는데 저시 후에 이런 때에 이런 틈을 타서 말이에요. 이런 시기에 나아가서 심환 장락 이런 때가 무사한 때를 닥쳐가지고 준비하고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때를 틈을 타가지고 심환 장락 판은 좋아하는 것이고 장락이니까 지금은 이 재미있는 일만을 찾아갖고 지금 일만 하고 다니고 딴따라하고만 다닌다고 말이에요. 그 심환 장락
즐거운 일이나 찾아서 놀기만을 좋아하고 한다면, 장락한다면, 그리고 태정오만 그러면서 태는 게을러 빠져가지고 게을고 태중에 태하게 게을러서 태타오만 한다면 결국 금방지게 무례하게 무책임하게 책임감이 없는 태도로 게을름에 빠지게 된다면 저지 자아 재화아 이것이 바로 말하면 자조 자자가 이것이 바로 말하면 자조 재화 자기의 재앙과 화를 자조 자기 스스로 찾아낸 것이 아니겠냐 찾을 줄까지가 바로 줬잖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말하면 편안한 시간이 왔을 때 자기 할 일 아니고 게을러 빠졌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말하면 자기에게 재앙을 불러들인 것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결론입니다. 그러면 화와 복은 뭐냐면 원류 빛이 자기 조례적 화나 복이나 다 어떤 것도 원류 빛이 자기가 조례적 불러들인 것이 찾아낸 것이 아닌 것이 없다. 모든 화도 자기 책임이고 모든 복도 자기 책임이다. 그래서 원류 빛이 자기가 조례적 자기가 불러들인 찾아낸 것이 아닌 화와 복은 없는 것이다. 시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상설은 말씀에 올린다고 말씀하시기를 영원대합 천명 항상 마음속에다가 하늘이 주신 사명 명령을 천명을 대합을 함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이란 말은 쉬지 않고 말이에요. 항상 변함없이 하늘이 주신 명령 하늘 뜻을 가슴속에다 간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자기 불의 중다적 행복 그렇게 하늘이 주신 뜻을 항상 배워가고 있으면 바로 이것이 자기가 자기한테 중다적 수없이 많은 복을 불러들인 구해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저 태갑에서 시전에서 서경에서 태갑이 말합니다. 태갑이 말하기를 상천 강하 재화 하늘이 내려주시는 사람한테 내려주시는 재앙은 한유 한법 타는 피할 하늘이 내려주시는 재앙은 한유 오히려 한법 노력을 부려서 판단해서 다 피할 수가 있지만 한법이란 말은 머리를 써서 노력을 통해서 피할 수 있는데 자기 조하 죄어른 자기가 저다 매적자체 자기가 만들어놓은 죄와 어른 잘못은 나치 별상 재발 별상이라는 말은 별은 끊어진 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가 만드는 죄와 잘못은 별상 재발 다시 살리려고 하여도 별상 생각이 돌아오지 않게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준 죄악은 노력하면 피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기가 만든 죄악에 관해서는 별상 재활 살리려고 해도 살릴 방법이 별상이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시시 현적 적의 돈 이것이 바로 말하는 지가 만든 일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적의 돈이 자기 죄가 자기가 지은 자기 죄는 피어나갈 수 없다 하는 말이 저시설적 이와 같은 것 지가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저설적 이와 같은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스스로 항상 주변에서 가까운 데서 만들어둔 자기 잘못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 원래부터 만들어졌던 것은 피해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뜻으로 보자면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미리 정성스럽게 막아내야 하는데 어떻게 막아내야 하냐 하늘 뜻 받드는 자세로 노력하면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인데 건방져가지고 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그것은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속으로는 여러 가지 더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잘 못하고 오늘 지금 12월 21일 네. 아주 마음이 바쁘다가 요새 잘만 하면은 이 공부방이 민들하지만 거기서는 뭘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저녁에 늦게까지도 공부할 사람도 좀 모아서 훨씬 체계를 맨주충기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여유 있게 토론도 해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수축해야 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오늘 장황한 소리 했습니다만 너무 시간만 많이 쳐주고 계획대로 못하는 것은 죄송해서 생각할게.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마음이 바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노력하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하늘 뜻을 마음에다가 배워가고 간다고 한다면 그 공부는 우리한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여유 있게 우리가 노력해 나가면 반드시 보다 보관이 한꺼번에 큰 복을 받을 것으로 확신을 하면서 오늘 수업을 이루어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마치겠습니다. 공수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